있는 창업 정보 안정한 창업 컨설턴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자, 오늘의 주제는 프랜차이즈 창업을 성공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네. 요즘 이 프랜차이즈라는 단어 참 많이 쓰게 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그래요. 우리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쓸 때가 많아요. 프랜차이즈. 네, 그죠. 이 프랜차이즈란 말이 원래 독점권이나 특허권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네.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어원을 보면요. 저기 프랑스어로 저돌적이고 거친 프랑크족을 의미하는 프랑크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자치권 혹은 자율적으로 운영할 권리라는 의미로 확장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사업 규모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짚어볼까요? 자,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프랜차이즈 산업 매출 규모가 약 120조에 달하며 이는 한국 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20주문이라고요? 예. 규모가 상당하네요. 그렇다면 가맹점 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한국에는 약 2만 6천 개의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있으며 이들 브랜드가 운영하는 가맹점 수가 약 26만 개에 달합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프랜차이즈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부분 이걸로 하죠. 창업을 혼자서 연구하지 않고 프랜차이즈로 하죠. 다양한 분야에서 프랜차이즈가 운영되고 있는데 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한국의 프랜차이즈 사업은 크게 외식업, 서비스업, 유통업으로 나뉩니다. 제 생각에는 이 중에서 외식업은 비중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차지할까요?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전체 프랜차이즈의 약 50%를 차지합니다. 대표적으로 치킨 브랜드, 커피 브랜드, 패스트푸드 브랜드 등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먹고 입고 쓰는 것 중에 먹는 게 제일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프랜차이즈 먹는 프랜차이즈가 제일 많습니다. 역시 외식업 비중이 가장 큰 상황인데 그럼 서비스업의 경우는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까?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요. 교육, 미용, 헬스케어 분야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뭐 학원이라든가 뭐 기타 뭐 이렇게 기타 뭐 이렇게 가리키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럼 유통업은 어떤지도 좀 살펴볼까요? 유통업의 경우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고 편의점, 슈퍼마켓, 생활용품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먹고 입고 쓰는 것 중에 대부분이 다 프랜차이즈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이라고 하면 주로 외식업 쪽만 떠올렸는데 서비스업과 유통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규모를 자랑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이 프랜차이즈 업계 고용 창출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자, 프랜차이즈 산업은 한국에서 약 130만 명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고용 시장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장 동향은 좀 어떨까요? 최근 몇 년간의 변화가 좀 궁금한데. 최근 몇 년간 한국의 프랜차이즈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K푸드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해외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해외 진출에 성공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몽골 같은 데는 거의 한국화돼서 한국 마트라든가 편의점 같은 게 한국처럼 엄청나게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브랜드가 해외 진출도 하지만 사실 해외 브랜드도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정부의 지원이나 규제 같은 부분은 좀 어떨지 살펴볼까 싶은데 혹시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제도도 있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한국 정부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과 규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맹점주와 본사 간의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맹점주 보호법을 통해 불공정한 계약 조건이나 부당한 요구를 방지하고 있죠. 그럼 프랜차이즈를 잘못 골랐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짚어봐 주시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프랜차이즈를 잘못 선택할 때 아주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가 경제적 손실,
두 번째가 운영상의 문제, 세 번째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가 이제 경제적 문제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좀 더 자세히 좀 볼까요? 자, 경제적 손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초기 투자금이 상당한데 잘못된 선택으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또한 본사에 지불해야 되는 로열티, 광고비, 재료비 등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 지속적인 재정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상했던 수익을 달성하지 못해 운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본사에서 교육, 마케팅, 운영 지원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맹점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전에 해봤던 것도 아니니까 다 믿고라 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본사에서 운영 시스템이 제대로 안 오면 굉장히 헤맬 수밖에 없죠. 본사의 운영 시스템이 비효율적이거나 불완전할 경우 매장 운영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법적 문제를 얘기해 주셨는데 이 내용도 좀 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계약서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본사와 계약 주권이 불공정할 경우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런 게 굉장히 많았었어요. 또한 본사가 불법적인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주에게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못 팔았는데 물건값은 다 내라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인테리어를 뭐 1년마다 갈아야 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잘못된 그런 불공정 계약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시정된 상태라고 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도 무시할 수 없겠죠. 이렇게 보면. 제가 아시던 분들 대부분 이거를 굉장히 많이 호소를 하셨어요. 경제적 손실과 운영상의 어려움이 겹치면 창업자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가족관계가 악화되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창업하시고 실패해가지고 이혼하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파산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프랜차이즈 창업을 고려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요소는 브랜드의 신뢰성입니다. 브랜드가 시장에서 얼마나 신뢰받고 있는지, 소비자들이 좋은 평판을 얻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 리뷰, 소비자 평가, 기존 가맹점주 등의 피드백을 통해 브랜드의 신뢰성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일 좋은 거는 직접 가서 자기가 보는 거예요. 여기 장사가 잘 되는지. 그리고 잘 되는 곳만 보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것도 직접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얘기만 듣고 가더라. 네. 통신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개인적으로는 안 되는 집들을 많이 찾아다니면서 이거는 내가 극복할 수 있겠다 정도 됐을 때 계약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브랜드의 신뢰성을 확인한 후에는 어떤 점을 좀 고려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본사의 지원 체계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어떤 지원을 제공하는지, 교육 프로그램은 얼마나 체계적인지, 마케팅 지원이나 재료 공급이 원활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사의 지원이 탄탄할수록 가맹점 운영이 수월해지고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기도 보면은 특히 음식점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음식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밀키트를 본사에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대표서 지원, 그러니까 손님한테 내놓는 정도밖에 안 해요. 근데 이 밀키트를 가지고 구입을 할 때 이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게 품질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품질이 엉망이면 당연히 장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으니까. 수익률도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최근 사실 또 유명 돈가스 브랜드의 최소 수익 논란이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예. 많은 가맹점에서 사기다라고 해서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이런 사례를 통해서 좀 배워볼 만한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 어떤 점을 좀 보고 좀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계약서를 잘 보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최소 수익 논란입니다. 계약서 상에 최소 수익이 나와 있다 안 됐다 이거 가지고 문제인데 계약서에 매출 보장, 원가율, 광고비 부담, 재료 공급 가격 등의 조건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상 매출과 실제 매출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본사가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직접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 계약서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리 좋은 조건을 사람이 앞에서 이야기를 해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말은 의미가 없어요. 계약서에 나와 있어야지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이건 창업이에요. 취직이 아니에요. 매출 보장이 된다는 말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결국 자신의 경쟁력을 기준으로 프랜차이즈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프랜차이즈는 다 잘 되더라도 나만 안 될 수 있는 곳이고 그렇죠. 다른 프랜차이즈는 다 안 돼도 나만 잘하면 더 잘 될 수 있는 곳이고 두 번째는 아닌 것 같아요. 남들 다 잘 됐는데 나는 안 될 수 있는데 네. 나 혼자 잘 되고 남이 안 되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더라고요. 예. 그럼 프랜차이즈를 선택할 때 개인의 어떤 것들을 좀 경쟁력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거 제가 옛날에 매일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네. 환경, 경력, 취미를 고려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환경 첫 번째 꼽아주셨는데 환경적인 측면이 어떻게 선택의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방금 얘기했다시피 남들은 다 잘 되는데 나만 안 되는 경우 네. 그 남들은 좋은 몫에 들어가 있는데 나만 나쁜 몫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겠죠. 네. 창업자의 생활 환경과 경제적 환경을 포함합니다. 창업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시장 상황, 소비자 성향, 경쟁 환경 등을 면밀히 분석해야 됩니다. 또한 주변에서 그러니까 일가 친척 중에서 친구 중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경험자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식당을 처음 하는데 어머니나 아버지가 식당을 하고 있었다고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아무도 해본 적이 없다고 그러면 진짜 도움받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목도 좀 봐주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어느 자리가 좋을 것이다라는 평가 후에 내주게 되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럼 경력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 이전 경력에 따라 선택할 프랜차이즈 업종이 전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요식업 경험이 많은 사람은 요식업 프랜차이즈를, 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은 본사의 지원이 잘 갖춰진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것과 파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자신의 경력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죠. 취미는 왜 선택의 요소로 넣으셨습니까? 이게 오랫동안 일할 수 있거든요. 창업자가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느끼는 분야에서 창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취미와 일치하는 업종을 선택하면 더 오랫동안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이 부분은 근데 한 10% 정도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경력이 한 60, 그다음에 이제 환경이 한 60, 경력이 30, 취미를 한 10 정도로 생각하시고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것이 성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 창업자의 개인적인 요소들이 창업 성공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크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가맹점 계약을 체결할 때는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해야 할까요? 가맹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의 세부 항목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매출 보장 조건, 원가율, 광고비 분담, 재료 공급 가격, 분쟁 해결 절차 등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검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가맹점주로서 본사와의 분쟁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본사와의 원활한 소통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본사와의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맹점주 협의회나 관련 단체와 연계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예비 창업자들에게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프랜차이즈 창업은 장점이 많지만 신중한 선택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충분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를 선택하시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본사와의 원활한 소통이 성공적인 창업의 열쇠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아무리 프랜차이즈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결국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하는 창업이기 때문에 자신의 환경, 경력, 취미 등을 잘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프랜차이즈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성공적인 창업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코엑스에서 창업 박람회가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서 많은 프랜차이즈를 꼭 보시길 바랍니다. 예, 길어지는 창업 정보 오늘도 안정한 창업 컨설턴트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